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간히 여기저기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사회 병리가 한국인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특히 정신의 병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그야말로 너무나 급격한 변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병들어 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병이 과연 왜 오는 것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째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국회 이사당은 난장판이 되고 있고 원칙이 없으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줄줄이 그런 스캔들에 엮여져서 황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 병리가 오는 그 근본적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구에 생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이룩된 생물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와 같은 육체와 이와 같은 정신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실로 수만 년이 걸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지구나 태양계가 생겨난 것이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00억 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약 100억 년 전에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런 것이 생겨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이 한반도가 원래 있던 곳에서 적도 근처에 있다고 그러는데, 적도 근처에서 동북아시아, 오늘날 이 자리로 밀려온 게 38억 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가지고 이 인간이 원래 물에 있었는데 물속에 살던 생물이 이것이 상륙해가지고 상륙하자 이 땅에 맞도록 적응이 되다가 처음에는 기어 다녔는데 이것이 일어서게 된 것이, 진립하게 된 것이 약 100만 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약 100만 년 전에 기어 다니던 인간이 일어섰고, 자연이 일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예? 대뇌의 전두엽이 이 전두엽에 세포가 모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동물, 지금도 도야지나 말이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같지 아니한 직립을 통해서 전두엽이 발달되고 기억세포가 발달되니까 결국은 인간이 기억력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이 인간이 언젠가 먹었다가 씨를 어딘가 버렸는데 그곳을 지내가 보니까 식물이 난다는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생겼나요? 식물이 나는 걸 알고 예? 농경사회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 농경사회가 생겨났는데 이 농경사회가 생겨난 것이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00년. 그래서 10,000년 전에 인간은 씨를 뿌리다가 그것을 심으면은 다시 곡식이 나고 씨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농경사회가 왔는데 그전에는 고기나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고 이래 다니다가 농경사회가 되니까 비로소 집단 생활이 이룩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원시 집단 생활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곡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혈족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혈족. 저희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산 밑에 있던 똘똘이와 저쪽에 산 밑에 있던 삼순이가 씨를 뿌리놓고 기다리다가 번개가 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번개가 치면은 놀래나요? 안 놀래나요?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니까 성욕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 번개 치는 날에 성욕이 올라왔을 적에 만났는데 그 결과로 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벼락치는 날 만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나마 알게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살자. 구태여 따로 살 필요가 있나 해서 원시적인 혈족 사회가 이룩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족 사회가 살다가 보니까 자연히 자기네들끼리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유체하나마 그 혈족 간에 부족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적 부족장이 생겨가지고는 그 원시 시대의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결국은 이 지구상에 온 인간들이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갈림길을 주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동양에는 농토가 비교적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양은, 소위 말하는 서양은 사막이 많았고 또 험한 계곡 등등으로 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백억 년 동안에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는 동안에 동양은 비교적 농사가 잘 되었고 서양은 아주 황무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안 지었기 때문에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은 사회와 서양 사회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거 잘 보이나요? 동양인의 특성은 늘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된다. 유치 하나마 원시 시대부터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죠? 예? 비가 와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비가 안 오면은 농사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동양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관계로 해서 비가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하늘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비 올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또 비가 오기를 빌기도 하고 기우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동양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경천사상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경천사상. 모든 것은 하늘에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늘에 잘 보여야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경천사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자기네들의 부족이나 혹은 혈족을 다스리는 사람을 그야말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었다 해서 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있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었다고 보고, 그래서 천자를 대신하는 것은 조부요, 할아버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여기 내려오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자연히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천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지도자, 또 집안의 아버지를 거역했나요? 순종했나요? 순종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경천하고 하듯이 집안에서는 나이 많고 수염이 길 아버지를 말씀을 존중하고 이렇게 한 삶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동양인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도 이 욕심을 그 자리에서 풀었나요? 참았나요?
아마도 참았으리라고 봅니다. 욕심을 자기가 혼자 나가서 토끼를 잡고 싶다. 안 된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못 간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뒷집에 삼순이를 만나러 가자.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말하자면 개념으로 보면은 욕망을 참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참고 무조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은 하나의 순전히 상상적 고찰인데 따라서 이해가 계시는 분은 언제든지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인, 동양인들은 욕망을 애초부터 참아왔다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결과 너무나 욕심을 참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생긴 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이 한이라고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 그래서 이건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이 들어서 the 한하고 원문을 한글 발음대로 써가지고 내가 세계학회에 발표한 바 있고 그 후 여러 차례 발표를 해서 세계 정신의학자들은 the 한 하면 벌써 다 한국인의 한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내가 들은 바로는 미국의 어떤 한국에 와 있던 기자가 런던 출신의 기자가 한국인의 심리 상태라 해가지고 미국서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주로 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미국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개념을 내가 발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상당한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물론 반향이 없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한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면 서양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말하는 서양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서양은 서양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그야말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변 지금 말하는 터키니 이스라엘 이 근처를 말하는데 서양은 농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했나요?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은 농사가 어차피 안 되니까 같이 모여 있다가는 다 죽을 파이니까 모두 양 한 마리 가지고 형님은 남쪽으로 동생은 북쪽으로 아버지는 서쪽으로 그래서 뿔뿔이 헤어져서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해는 뜨거운데 물은 없는데 죽을 판인데 그래서 누구를 찾았겠나요? 북쪽으로 간 아버지를 찾았겠나요? 예? 각각 헤어져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위에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시니여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각각 동서남북에서 하늘을 찾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각처로 헤어진 부모 형제들이 헤어져 있지만은 각각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물을 좀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고 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좋겠는데 서양은 너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절실하기 때문에 예, 제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좀 건져주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이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각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서양 사람들은 보지 않았나. 하나님을 돌아가신 하나님이라고 보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 좀 와서 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이런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면 자기네들은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쌀이 없거나 하면 아버지, 삼촌, 조부모님, 또 조부모의 친척에 가서 돌락하면 죽었는데 동서남북으로 헤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돌락하면 줍니까? 주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줄 곳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일찍이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토끼를 안 잡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또 어디 가서 우물을 발견해서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물론 위에는 하나님한테 빌면서 그래 했는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찍이 자유의 정신이 싹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혈족들에게 집에만 놀러 가도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빌어도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내 주의로 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해야 산다. 했기 때문에 일찍이 자유의 개념이 싹튼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게 아니라 이 바이블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이브. 아담과 에바는 하나님이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불복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들은 것이 서양 역사의 시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은 무조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삼촌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했는데 서양은 불복종을 했기 때문에 서양 역사의 기원은 불복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좋게 말하자면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불복종하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예?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에바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예? 나군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나군에서 쫓아낸 신라군의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든 여기에 있지 말아라고 말해요. 내쫓아 뿌린 것이 최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낙원을 쫓겨나도 결국은 하나님은 늘 이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말았나요? 늘 걱정을 했나요? 예? 늘 걱정을 하고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신라군에서 해가지고 낙원은 쫓겨났지만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옳게 가지면은 구제하시려고 노력을 하나님도 무척 하신 게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신 흔적이 군데군데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간에게 시련도 주고 이래 하셨지만은 어쨌든 기회만 되면 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구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베이션이라 그럽니다. 셀베이션. 학생들은 한 따라해 보시면 셀베이션. 셀베이션. 셀베이션이라 말은 라틴어에 살부스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살부스 혹은 살루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부스. 살루스. 살부스라 말은 뭐냐 하면 전체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의 살부스라 말은 홀이다. 전체가 된다. 누가 만나서 전체가 되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전체가 되는 것을 살부스라고 그럽니다. 전체가 된다. 거의 같은 뜻인데 살루스라 말은 치유를 받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치유받는다.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에바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걱정을 하고 보시다가 얘들이 반성 하나 안 하나 이걸 봐가지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이랬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구제라 그러는데, 구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의 살부스 혹은 살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살부스라 말은 이제 말한 것처럼 전체가 된다.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다. 살루스라 말은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을 구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구제는 언제 오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합치는 때가 구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척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복종하고 이렇게 할 적에 위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얘는 됐다. 얘는 아직 좀 고생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종 시험을 하는 게 바이블의 역사에 나온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인들은 원체 처음부터 혼자 다니면서 토끼도 잡아먹고 어디 가서 샘물도 마시고 하던 습관이 들어져서 하나님한테 빌 때는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현상이 왔느냐. 정신분석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서양 사람들은 참았나요? 다 피웠나요? 예? 참았나요? 피웠나요?
폈다는 분 손 들어보죠. 참았다는 분 손 들어. 네. 아, 책임. 아, 다 참았나요? 서양 사람들이 욕망을 동양 사람들은 순전히 참아가지고 너무 참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겼나요? 한이 생겼는데 서양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욕망을 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참지 않고 토끼가 있으면 때려 죽여서 먹고 또 지나가던 아름다운 여인이나 이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가가지고 뭘 했나요? 예? 어떻게? 욕구 충족을 하고 서양 사람은 그래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기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서양 사람들의 삶은 죄를 지어온 역사입니다. 죄를 지어. 그러니까 토끼도 남이 잡아다 놓은 것도 지가 훔쳐서 먹고 또 빵이나 과자도 누가 먹으려고 면에 와서 갖다 놓으면 몰래 훔쳐 먹으려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먹고 이렇기 때문에 서양 역사는 한말로 말하자면 죄 지어온 역사입니다. 죄 지어온 역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바이블에서는 원죄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그랬듯이 하나의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애시당초 죄를 지어온 역사다. 아담과 에바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나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우리 김수영 학장님, 강일구 목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죄를 대대손손 죄를 지어 왔기 때문에 서양 인간은 죄 지은 역사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양사를 훑어보면은 서양사는 그야말로 지가 잘 되기 위해서, 지가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또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대상은 모조리 때려 죽이고 또 없애버리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바이블에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바이블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각종 전쟁이 나서 이걸 하고 또 이스마엘이니 나중에 그래 되죠? 하간이 그래 되는데 어쨌든 죄를 지어 왔는데 그러면 죄를 지어온 서양이 왜 그리 잘 되느냐? 서양이. 동양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늘 모여가지고 죽도 못 먹고 한숨만 쉬고 있고 서양은 잘 되느냐? 그것은 나도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 갖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구에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어디를 가야 내가 토끼를 잡아먹나? 늘 연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무엇이 발달했나요? 과학이 발달했고 말하자면 이성이 발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성. 서양 사람, 동양 사람에 비해서 이성이 아주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reason.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해는 왜 뜨나? 동양 사람들은 그냥 떠 주셔 가지고 하늘에서 비만 내려 주시기를 기원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해는 왜 뜨나? 왜 또 져야 되나? 온갖 걸 생각나는 대로 그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랍 시대부터 혹은 그 전부터도 서양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을 예사로 안 보고 따지고 또 판단해보고 또 심지어 실험해보고 이런 걸 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면 이성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생겨난 것이 뭐죠? 예? 무엇이 생겨났나요? 무엇이 발달하게 됐나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히랍 시대만 해도 아낙시만드로스니 아낙시메네시스니 여러 가지 또 히타이티와의 싸움이니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도 왕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고대 서양의 히타이티 제국이니 스파르타니 이런 게 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로마 제국이 말하자면 한참 이룩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서양 사람들도 왕이나 지배자의 명령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내려오는 피 속에는 이성의 발달 이것이 결국은 과학의 발달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된 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서양 사람은 결정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나요? 르네상스 때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르네상스, 다시 말하자면 십자군 전쟁을 하고 나서, 십자군 전쟁. 그 당시 로마 왕이 모든 서양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이슬람을 믿는 말을 듣지 않는 이자들을 응징하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중세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불란수에 살던 촌놈 또 스칸디나비아에 있던 또 얼간이 다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다가 터키 근처에 와서 전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겼나요? 졌나요? 십자군 전쟁에 지게 된 것을 계기로 역시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의 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니까 말하자면 터키 근처에 모였던 여기저기서 온 서양 똘마니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인간이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데 착안하게 됐고 이 인간 위주의 사고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주의 혹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 모르겠고 우선 인간이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맨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배하나,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실험도 하듯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연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가 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양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하는 데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기가 발명돼 자동차, 나중에 냉장고, 테레비, 또 특히 말하자면 배를 타고 나가는 군함 만들기,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발달해가지고 배를 타고는 어디로 갔나요? 예?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 이런 데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은 좋은 물건은, 비단 같은 물건이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인도에서 왔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 가서 비단 같은 걸 가져오나? 그리 가는 배는 어디로 타고 갔나?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불행하게도 세계 지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도가 없었고 바다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콜럼부스라는 애가 이걸 말하자면 배를 타고 갔죠. 1500 언제였더라? 1030분. 하여간 배를 타고 갔는데, 자기는 어디를 간다고 갔냐면 인도에 가는 줄 알고, 인도나 중국으로. 그래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지도가 없었어요. 그래 도착해보니까 콜럼버스가, 야, 여기가 인도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인 줄 알고 상륙을 했더니 야구주 것들이 막 뭘 쓰고 나오고 했죠. 그걸 뭐라고 붙였나요? 인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인도에 온 줄로 알고 인디안이라고 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안.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인도 사람입니까? 그러나 콜럼버스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인디안이라 했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15세기, 6세기 경부터 급진적인 산업 발달이 오고, 마침내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로 짜는 옷감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었던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꼭 학자들이 나와요. 서양서는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걸 가지고 이론을 내니까 또 서양 사람들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이 올 때까지는 이런 경로로 왔는데,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서양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태도, 또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서양 사람을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길들여 온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양은 말하자면 한 예를 들 같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서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가지고 마구
남의 걸 떡도 가져가고 남의 부인도 데려가고 옷도 훔쳐가고 이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나요? 안 그러면 안정되나요? 어지러워서 다 죽을 판이 생겨. 그때 누가 나왔나요? 그때 토마스 홉스가 나온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썼나요? 레바이아산이라는 책을 썼던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이 레바이아산에 대해서는 우리 치료 강의에서도 15년 전에 이미 강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바이아산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말입니까? 레바이아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서로가 토끼를 먹으려 하고 서로가 욕심 때문에 막 싸우다가 다 죽을 판이니까 토마스 홉스는 그럴 게 아니다. 차라리 괴물이라도 나와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주고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낸 책이 레바이아산입니다. 그래서 레바이아산은 오늘날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예? 정부라 말이 됩니다. 오늘날 토마스 홉스의 레바이아산은 정부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도 일찍이 정부 혹은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합니다만은 내려오면서 점점 보충을 했어요. 왕이 또 지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왕이 힘 좀 세다고 남들을 너무 괴롭히고 하니까 누가 나왔나요? 몬테스큐가 또 나와가지고 몬테스큐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 법의 정신이라, the spirit of law, 법의 정신을 써가지고 결국은 왕은 혼자만 맡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분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삼권 분립 이론을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 예,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자기 욕심껏 하려고 죄를 짓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여러 학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존 로크가 영국에서 나왔죠. 존 로크가 나와가지고 존 로크가 인간의 계약에 대한 논문을 써서 우리가 서로가 남의 걸 빼앗아 먹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다 죽는다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인정해 주자고 그랬나요?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한번 다 아는 기준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사유재산권. 그래서 그 사람이 잡은 토끼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어디 해변가에서 데리고 온 삼수인은 다른 사람이 넘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한 것이 사유재산권 제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 읽어보시면 사유재산권. 그래서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양인의 지 마음대로 하려는데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제도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룩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존 로크는. 정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치를 가서 왕이 되면 좋은데 다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존 로크의 이걸 대의제도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의제도,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존 로크는 의사였지만은 영국에서 환자를 보다가 이론을 만들어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정치는 서로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대의제도를 만들어낸, 이것이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불란서 혁명의 하나의 지침이 된 것은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면 과학이 발달되고 일면 또 정치 제도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오늘날 서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양을 만드는 이 밑바탕에는 제일 밑바탕에는 서양인의 무슨 정신입니까? 자유정신. 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또 저녁이 잘 때 되거나 혼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과학이 너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되니까 서양 인간도 꾀가 생겨서 뭐 하나님은 나중에 찾지, 천당에 갈 때 내가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는 막 평소에 지낼 때는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거져 나온 게 뭡니까? 예? 서양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살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게 뭐죠? 뉴욕의 서프라임 모게지. 서프라임의 금융위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만 벌면 된다 하는 서양 사람들의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도 이 서프라임 모게지를 어떻게 미국에서 해결하는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난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추측하고 있는 거는 오바마도 그렇고 막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서양의 달러를. 그러니까 말만 해결한다 하놓고는 연방 뒤에서는 마구 달러를 찍어냅니다. 찍어내줘가지고 그 찍은 걸 산더미처럼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 채권 있는데 뭐 제너럴 모터스니 GM, 크라이슬러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도가 나서 죽을 파이고 은행이 망할 파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을 찍어냈으니까. 이건 임금값밖에 안 들죠. 임금값하고 종이값은 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뭐 100불 막 이런 게니까 갖다가 주는 거지. 줘가지고 이걸로 살리봐라. 어느 정도는 잘하면 물론 회생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적에는 수천 년간 서양 인간이 해올 대로 해온 이것의 거의 막판에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게지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론에서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어쨌든 동양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된 덕택으로 하늘을 믿고 조상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님 얘기는 또 무조건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생긴 게 삼강오륜까지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데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한이 생겨버렸는데 서양은 애시당초 지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자유주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발전된 서양 문명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로서 거의 지금 종말에 오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양에 이때까지 해온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문제고,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 각각 길을 달리 걸어왔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는 강의는 한국은 왜 이렇게 병이 왔나, 그러면 한국은. 그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방 후에 1945년 후에 2009년 지금까지 60여 년간 한국인은 무조건 서양을 담자, 서양을 아주 서양에서조차도 수백 년 걸린 걸 우리는 10년, 20년에 그만 따라잡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 동양 사회인 한국에서 갑자기 60년간 서양화되는 과정에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병이 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